일반 창업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죠. 내가 물건을 구입하고 이 물건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창업은 이미 시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만들어져 있는 시장에서 매출과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장유빌 채널에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엔젤 투자에 쉽게 참여하고 또 성공적으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젤 투자에 대한 기본 어떤 지식뿐만 아니고 좀 더 깊은 내용들을 하나씩 다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장 주식 투자와 엔젤 투자가 다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주식 투자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아마도 주식 투자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한두 번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많이 몰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자산으로는 돈이 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세계 경제 동향, 큰 흐름, 거시적인 변수들을 당연히 고려를 하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 이 원자재 가격이 또 높아지게 되면 기업의 제품을 만들 때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변수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거시적인 변수뿐만 아니고 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의 특정 산업의 동향도 많이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가격,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과의 어떤 경쟁 관계, 이런 부분들을 되게 면밀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반도체 쪽에 어느 분야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보는 게 이제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는 이 회사가 과거에 사업을 한 결과가 성적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매출과 수익, 그 수익 비율, 그리고 매출 상장성, 그리고 동종 업종 간의 어떤 비교를 통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좋은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면밀하게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차트를 또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뭐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죠. 또는 수급, 주식을 사는 세력과 팔려고 하는 세력 간의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동향,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차트로 반영되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개입 없이 기술적으로만 파악을 해서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지표들을 고려를 해서 결국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 내가 투자를 하고 이 주식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를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내가 투자하고 난 다음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투자를 하게 되죠. 주식을 사는 것은 쉬운데요. 이 주가가 하루에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입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또 좀 장기간 투자금을 팔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향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스타트업 투자는요, 이런 상장 주식 투자와 비교해보면 투자할 때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장 주식 투자에서 세계의 어떤 경제 동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의 어떤 경쟁 관계, 그리고 회사의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은요, 이 스타트업은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창업한 지 뭐 2, 3년밖에 안 된 회사거든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대부분 적자겠죠. 매출도 미미할 거고요. 그리고 빚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회사가 매출이 없기 때문에 사업적인 실적이 없어서 대출도 별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이런 정부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는 대출을 받는 경우도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상장주식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장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뭘 판단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상장주식에 투자한 관점으로 계속 보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투자의 매력을 못 느껴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타트업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기존의 상장 주식 투자의 관점이 아닌 스타트업 투자 관점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이 뭔가요? 스타트업하고 일반 창업은 많이 다릅니다. 일반 창업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죠. 내가
물건을 구입하고 이 물건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창업은 이미 시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만들어져 있는 시장에서 매출과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스타트업은 기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 거래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 거래 방식에 아주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 그쪽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죠. 확장해 나가게 되면 기존의 어떤 시장에서 그 균열이 발생한 곳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새로운 스타트업의 침투 때문에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겠죠. 룰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스타트업이 전체 시장을 다 먹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혁신을 일으키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일반 기업하고 아주 다른 구조로 수익을 내고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해나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 시장.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배달은요, 일반 음식점에서는 배달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중국 음식점만 배달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방법은 소비자들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보고 그 음식점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죠. 찾아가서 음식을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배달 앱들은 소비자들이 배달해서 주문을 하면 음식점이 소비자한테 가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방식은 기존의 상거래 방식이 아닙니다. 기존의 상거래 방식은 고객이 전단지를 보고 상점에 방문을 해서 식사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단지를 더 많이 뿌려서 더 많은 고객이 우리 매장으로 오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배달 앱들이 등장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 앱에서 주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배달을 해주는 배달 대행사도 없었고 배달을 해주는 배달 회사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산업들이 서서히 만들어진 겁니다. 배달을 하는 회사가 생기고 그다음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생기고 이런 직업들이 하나씩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횟수가 이제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달 시장이란 게 없었는데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이 생기면서 식당에 직접 가는 것보다 본인이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기를 더 선호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했겠죠. 그리고 그걸 스마트폰 앱으로 시도를 해봤더니 의외로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달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사업을 했겠죠. 근데 그걸 바라보던 벤처 캐피탈과 같은 투자 기관들이 이 배달 앱 회사들이 음식 산업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바라봤겠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회사들의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자본이 충분해지니까 배달앱 회사들이 손실이 나더라도 계속 서비스를 확대해 가면서 순식간에 몇 년 사이에 푸드 산업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를 우리가 처음에 만났다고 하면 이 회사는 볼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재무제표 보면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적자일 겁니다. 회사가 곧 망할 것처럼 보일 거예요. 매출이 늘어날수록 더 적자인데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배달앱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배달앱 이건 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사업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엔젤 투자자들은 다르다는 거죠. 엔젤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자, 이처럼 스타트업들이 어떤 시장을 혁신해 나가는데 그때는 돈을 못 벌어요. 돈을 쓰기만 하죠. 돈을 쓰기만 하는 것은 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은 못 버는데 그러면은 돈을 쓰기만 하는데 어떻게 그 돈을 재원 마련하느냐.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엔젤 투자자, 벤처 캐피탈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투자를 한 거죠. 이 회사의 재무제표나 시장의 어떤 환경 이런 걸 본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시장에 균열을 내고 시장을 혁신해서 어느 정도 빠르게 시장을 점유해 나갈 것인지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 그걸 보고 투자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기존에 상장 주식 투자할 때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보면 절대 투자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저희 회사에 엔젤 투자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청하시는 정보들을 보면 스타트업 투자에 투자를 할 때 보는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퍼가 몇 배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퍼를 어떻게 주식 가치를 산정했습니까? 사실 퍼라는 것은 주가 수익 비율이거든요.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가치를 이익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 뭐 PSR, 매출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표를 보는데요. 스타트업 초기에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을 투자하기 전에 스타트업을 볼 때는 시장의 규모, 이 회사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몇 %를 가져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매출이 만들어질 수 있고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인지 트렌드를 보면 처음에는 작은 시장이지만
이 시장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성향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 시장에 이 제품이 들어갔을 때 소비자들이 얼마나 반응하는지. 배달 앱이 시장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배달 앱을 잘 안 쓴다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배달 앱이 나왔을 때 아니 가서 식사를 하지 누가 배달 앱으로 주문해서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세상의 변화에 일반인들이 쉽게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떤 식사 패턴을 바꿔버린 거죠. 그게 이제 PMF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마켓 핏.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덕트, 배달 앱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 것이냐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성공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PMF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제품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야 되겠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빠르게 회원이 모집되는 이런 지표들을 말합니다. 시장 진입 속도, 그것들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스타트업이 시장 규모는 크고 PMF도 찾았는데 시장 진입 속도가 낮으면 그 원인을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고객을 100명밖에 모집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안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어비앤비의 그 숙박 모델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확신을 창업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진입 속도가 늦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안 된다고 단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는 게 인접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기업이 처음에 봤던 시장으로는 빠르게 진입할 수 있지만 거기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포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접 시장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 앱을 만들었다. 소비자들의 주문에 반응해서 이렇게 배달하는 서비스였다면 인접 시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배달을 해주는 상점들, 이 상점들에 뭐 식자재를 공급한다. 이런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인접 시장이 있는지. 만약에 이 네 가지 요소, 첫 번째가 시장 규모, 두 번째가 PMF, 프로덕트 마켓 핏, 세 번째가 시장에 진입하는 속도, 네 번째가 인접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의 네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이 스타트업은 사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주식에 투자할 때 보는 세계 경제 동향, 그 다음에 산업의 어떤 경쟁 관계, 회사의 재무제표, 그리고 수급에 대한 차트, 이런 거를 보는 상장 주식하고 방금 스타트업을 볼 때 말씀드린 시장 규모라든가 PMF, 시장 진입 속도, 그리고 인재 시장의 가능성,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는 똑같이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지만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젤 투자를 할 때는 엔젤 투자에 맞는 관점을 새롭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스타트업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을 해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런 쪽에 관여해서 좀 창업 경험도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이란 게 어떻게 탄생이 돼서 성장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지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는 사실 스타트업 투자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몰리지만 사실 스타트업은 투자를 했을 때 이 사업이 성공하면 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사업 초기에 기업 가치 한 50억 정도 아주 작은 사이즈일 때 내가 투자를 했어요. 5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 50억에 5천만 원이면 지분 1%잖아요. 지분 1%를 확보를 했는데 이 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몇 년 후에 코스닥에 상장했어요. 코스닥에 상장해서 기업 가치가 1,00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20배죠. 기업이 20배 사업이 성공해서 성장한 겁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의 사업이 성공해서 50억짜리 회사가 1,000억짜리 회사가 된 거예요. 그걸 시장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20배 수익이 난 겁니다. 스타트업 투자는 그렇게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거나 주식시장의 변동성, 이거는 IPO 할 때 의미가 있지 회사가 사업을 할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엔젤 투자는 이 기업이 사업에서 성공할 것인가, 사업의 성공이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는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에서 성공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지표를 어떤 것들로 가져갈 것인가를 계속 노력해서 공부를 하시면 엔젤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우리 창업자들이 보통 스타트업 창업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를 받더라도 많이 실패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포지션을 투자만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고 투자를 하고 경영자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영역을 저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코칭을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투자도 하지만 기업의 경영자의 마인드셋을 더 키우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더 확장시키고 더 좋은 시장을 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코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계획에 따라서 실제 사업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경영자 코칭을 하면서 투자하니까 훨씬 사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사업적인 관점에서 엔젤 투자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